사람들 참. 네. 그 아까 그 북한에서 지령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북한 영업 일부, 바로 민노총에서 지난번에 화물연대 총파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지령받고 이행한 거라고 합니다. 아니 당연히 그러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왜 자꾸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게 종북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네. 조직국장의 여기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아까 그 키에서 네. 이런 지령이 나오면은 그 지령이 구호 내용까지 똑같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도 지령문도 내가 이거 읽어드리면 네. 12월 6일 날 지령문 내용이에요. 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정당한 파업을 정치 파업, 불법 민폐 파업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은 부구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표현하며 이념 공세를 이어갔다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투쟁을 확대해라.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아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활용해서 네. 노동 탄압하고 정치 탄압한다고 막 개기고 네. 이걸로 난리를 쳐라 이렇게 네. 지령을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거, 헌법재판소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위헌 여부 판정 내릴 때까지 투쟁 기세를 계속 유지 확대해라. 네. 그리고 이 각급 단체들과 경제 전문가들을 내세워 업무 개시 명령의 불법성을 낱낱이 파헤쳐라. 라고 했습니다. 또 지령문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예. 파업 투쟁 참가자들과 그 가족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이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친북 행위로 몰아 정치적으로 탄압한 이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라 하는 아니. 지시가 있어요. 어떻게 고소고발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파업기간 정부의 탄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정부를 압박하라. 네. 이렇게 요번에 그 국가인권위원회 봤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 새새콜콜 깨알처럼 지령을 내립니다. 네. 참 이게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한 거 보면요. 정말. 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때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또 이제 칭찬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월 29일에 네. 끈질긴 총파업 투쟁으로 끝끝내 당국의 굴복을 받아냈다. 이 노동계의 힘을 과시한 데에 대해 힘찬 전투적 인사를 보낸다의 내용을 서신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민주노총에게. 민주노총에게 김정은이가 네. 칭찬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영업일부 니네 아주 잘하고 있어. 그래. 이게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좀 보내준 거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 이게 노조 활동에 근로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노총이 집회를 했었잖아요. 네. 그 바로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노동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완전 쿵짝이 잘 맞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한 면에 다 이 민노총이 집회한 내용으로 실었습니다. 네,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이게 본인들이 내린 지령이었고 그걸 지금 민노총에서 열심히 실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아까 그 19장 사진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민주노총이 아니면은 네. 찍을 수 없는 사진이 북한 노동신문에 그 다음날 실렸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얘기는 네. 뭐냐? 요번에 석땡땡 예. 조직국장 말고도 또 있다는 거죠. 다른 간첩단이 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민주노총 내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 네. 그 다음날 민주노총이 아니면 찍을 수 없는 사진이 올라가서 이미 간첩단을 잡았는데 어떻게 바로 다음 날 저렇게. 그러니까 다른 간첩단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그 기사 내용도 보면은 그 민주노총이 다 한 일인데 이 북한의 지령 내용들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참. 너무 대놓고 이렇게 아니 우리가 활동하는 거 오늘 아닙니까? 간첩단 특집을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막 빨리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한 2박 3일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최근 것만 가져온 겁니다. 최근 것만. 네, 최근 것만 가져온 겁니다. 너무 그것도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단신은 못 하고 이게 이 민노총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시간이. 그럽시다. 네, 그래서 이 간첩단이 민노총에 이어서 이 진보당, 전교조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당도 순수한 단체가 아니고 전교조도 순수한 단체가 아닌 거죠.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네, 정교조, 진보당, 그다음에 아까 공무원 노조에도 들어가 있고 한국노총에도 들어가 네. 있고 뭐 금속 노조에도 들어가 있고 네, 뭐 농민의 뭐 어디 그 각기 노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이거 뭐 정당에도 들어가 있어요. 네, 정말 심각한 게 그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그 진보당 전 공동대표 또 전교조 간부도 간첩단 조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조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8곳을 또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저거가 영업 네. 1부, 영업 3부 다 나오네. 네. 근데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이 정당의 대표와 이 학생을 가르치는 전교조 간부예요. 그냥 조직원도 아니고 간부인데 간첩단의 조직원이었다. 이번에는 민주당 간첩단 사건은 이번에 창원 간첩단은 네.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공소장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민주노총 간첩단 네. 이번에 기소가 되면은 그 공소장을 입수해서 만천하에 공개합시다. 왜냐하면 공소장은 네. 공개적인 소장이므로 공개하는 게 이게 법 원칙상 이게 맞는 거예요. 공개해야죠. 그리고 국민은 알고 싶거든요.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민주노총 네. 간첩단 사건의 공소장도 네. 우리가 그 기소가 되면은 우리 입수를 해서 네. 여기서 공개를 우리가 하려고 생각해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더퍼블릭에서 또 기사를 봤는데 네. 이제 기자들은 이제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민노총이 그 민노총 검사 그 네. 공소장을 살펴보니까 네. 이 사회 부조리 불평 불만 갖는 소극 분자부터 혁명적 실천 단계 해라. 이 매뉴얼이 다 짜여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사회에서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 먼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네가 이제 불행하고 가난한 네. 것은 네 탓이 아니고 아니다. 자본주의의 네. 그 탐욕과 네. 그 독재 정부 탓이다. 그래서 쟤네들을 네. 때려 부숴야 된다. 네. 저도 옛날 좀 당해봤어요 그런 거. 당한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렇게 매뉴얼이 짜여져 있다는 게 정말 무슨 기업 같아요. 본인들이 또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저도 옛날 이런 것을 접해봤는데 네.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황당한 이렇게 네. 소꿉놀이인데 이런 거에 넘어가는 것은 뭐냐? 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정치적 네. 어떤 이념적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네. 거예요. 이걸 모르지 않아요. 알면서도 한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혁명적 실천 단계 매뉴얼을 보니까 이 처음에는 소극 분자 단계, 그 다음이 동반자 단계, 열성 분자 단계, 그 다음이 적극 분자 단계, 그 다음이 이제 드디어 혁명적 실천 단계 이렇게 매뉴얼이 있네요. 매뉴얼이 남녀간의 단계- 연애하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단계를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화하고 네. 그 다음에는 뭐 가끔 영화 밥도 네. 먹고 그다음 영화 보러 가고 네.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북한이 짜준 거라고 해요. 이렇게 하라고. 참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 대한민국이. 이게 별로 그 네. 뭐지 엄청난 것도 아닌데 이런 것 가지고 여기에 넘어가서 이대로 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이 너무 좀 허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돼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네. 말대로 허접하거나 네. 여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아니면은 네. 북한에 전세계 타고 가서 네. 뭐 꼬투리를 잡혔거나 미인계 그런 것도 있어. 근데 그 댓글에 되게 많더라고 미인계.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내기가 얘기할 수 없어서 그렇죠. 네, 그쵸. 왜냐하면 뭐 안 들면은 북에서 지령이 내려가 네. 네가 우리와 평양에 와서 한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네.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뿌려줄까 그러면은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합리적 추론은 뭐냐? 네. 뭐 꼬투리가 잡히거나 네. 뭐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돈을 받았거나. 그러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항상 이 국민노조에서 강조했던 부분이었죠. 네. 작년 전국 노동자 대회 8월 15일 그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이 조선직업총 동맹에서 민주노총한테 이 연대사를 보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선직업총 동맹 이 세 단체가 결의문을 낭독을 했고 이 전교조의 통일위원장 오모 위원장이 또 낭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교조에서 낭독을 했죠. 그러니까 네. 이것들이 다 한 통속이라니까요. 네. 이거를 모르시는 국민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던졌던 의문이 어떻게 조선직업총 동맹 북한의 단체인데 이런 연대사를 민주노총한테 보낼 수가 있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실 앞에 삼각지역에서 4천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네. 공동 결의 집회. 네. 그래서 북한 직총권은 정교조가 읽었는데 네. 여기에 모인 사람만 4천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성모시기, 석권호 예. 요 정도뿐만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민주노총 같은 경우를 실질적으로 이적 단체로 뭐냐면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이것을 그쵸.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노동자 단체에서 반미 운동을 하고 뭐 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 윤석열 정권 퇴진 이런 거를 왜 주장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제 헌법으로 얘기하면은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북한 직업총 동맹하고 이렇게 네. 공동 결의문 낭독하고 북한을 114번씩 왔다 갔다 하고 네. 막 전세기 타고 북한 가가지고 혁명 열살은 가가지고 참배하고 아니 이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들이 얘기하는 프롤레타리아 정권이 북한이나 중국인데 그 나라 국민들, 그 인민들 거짓골을 못 면해. 근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나만이 대한민국이 못 사는 걸로 아나 봐요. 뭐냐? 네. 뭐 맨발로 댕기고 운동했냐라고 네. 찢어진 청바지 입고 댕기고 네. 쌀밥도 못 먹어서 잡곡밥 먹고 소고기 못 먹어서 야채 같은 거 아보카도 이런 거밖에 안 먹고 네. 참 이게 뭐 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간첩단에 대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올 초부터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공영방송의 뉴스에서는 볼 수가 없었죠. 이거 한번 얘기해야 돼. 네, KBS에서 사라진 민노총 간첩단 보도, 이 망가진 공영방송, 이 펜앤마이크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근데 정말 공영방송에서 이 간첩단 보도되는 거 저 못 봤어요. 내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KBS가 노조위원장 출신이 네네. 3명이서 다 연속적으로 네. 그 보도국장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3대 세습이에요. 그쵸.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KBS 같은 경우가 45%가 억대 연봉 넘는다 그랬죠. 네. 그중에 15%는 무임소라 그랬죠. 직책이 없어 놀아.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번에 반드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해요. 해야죠. 그러면 예. KBS 니네들이 징수 요원해서 받으러 댕겨라 그러고 우리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KBS 징수원이 오면은 이때 소금을 뿌립시다. 천일염 사재기 하신 거 거기 한 바가지. KBS 징수원이 테레비 있냐고 물어보면은 네. 뭘 하자고? 소금물을 뿌립시다. 네.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요번에도 네.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하고 막 싸이도 나오고 조수미도 나오고 그 근데 발전상 나오고 대단했어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네. 6.25 때 그 폐허의 나라가 그쵸. 이제 전 세계에 도움 주는 국가 네. 이렇게 가는데 KBS에서 부산 엑스포를 북한 엑스포라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자막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실수를 가장해서 네. 그렇게 고춧가루를 뿌린다니까요. 아니 부산 엑스포를 북한 엑스포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부산 엑스 아니 이런 KBS를 공영방송이라고 해야 되겠어. 난 이거 보고 아니 역대 너무너무 열받았어요. 네. 월급 받지 말아야죠. 그 억대 연봉 받는 분들이 그 북한 엑스포가 뭡니까 지금? 북한 가서 엑스포 하세요. 이 사람들은 네. 정말로 이게 이 스스로
혁신과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네. 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뭐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단발마적 보도, 네. 발악적 보도, 송영길이라든가 이런 사람 불러다가 판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막 후쿠시마인가 그 보도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수신료 네. 저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국민의 95%가 네. KBS 니네들하고 안 논대. 네. 그래서 저희는 또 북한만 이 3대 세습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또 있네요. 이 기아차도 고용 세습을 하고 이 KBS는 보도국장을 3대 세습을 하고 좀 북한을 좋아해가지고 따라하면 그래가지고 북한 엑스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일부러 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네. 과거에 민주노총에서 대의원대 할 때 패스포드 드는 거 보셨어요? 예, 그 저희 방송했잖아요. 예. 북한에서 이렇게 그것도 따라해. 참 나중에 네. 혹시 몰라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저 어디요 혹시 그 김정은이 머리 스타일 따라 해는 놈 있는가 한번 찾아봐야 돼 진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네. 그 누구야 저 얼굴에 그 주근깨 박힌 애 누구야 그 여자애 김여자. 걔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삐너고 다니는 네. 사람들 찾아보든가. 네. 아니 따라할 걸 따라야지. 그런 나라를 따라하고 싶어요? 거지꼴을 못 면하는 나라를. 네. 근데 이게 정말 KBS가 정말 심각한 게 이 보도국장 자리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노총한테 불리한 뉴스는 거기에서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못 나가도록. 아니 부산 네. 엑스포를 북한 엑스포라고 얘기하는 게 정신 나간 거지. 정신 그래놓고 나갔죠. 실수라고 성 얘기해. 그 뭐냐 네. 이미 윤석열이가 잘 되는 건 못 보겠다. 네. 이게 사회 혼란이 되고 막 불안이 되고 막 이게 내려가야 자기들 기득권이 유지되고 억대 연봉 펑펑 쓰면서 네. 꼴리는 대로 놀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런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국민 여러분, 세금 내는 국민이 봉이에요. 우리 눈을 부릅뜨고 깨시민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보수 우파 국민들이 깨시민이 한번 되어봅시다. 깨어 있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근데 저쪽이 안 깨어나서 그렇죠. 아니 저쪽이 깨어 있는데 네. 막 대가리가 깨져도 뭐라고 얘기하고 막 그런 요새 수박도 깨고 막 그러던데. 그쪽은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깨져 있는 거고. 네. 좀 깨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쪽은 깨어 있고 저쪽은 깨져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이 간첩이 판치는 세상인데 이 전 난파공작원 곽인수 박사가 이 간첩 식별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인권 비판해봐. 못하면은 의심을 해봐야 된답니다. 근데 정말 이 북한 주민들이 밥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인신매매도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정말 인권에 대해 정말 심각한데 총장님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 한번 아니, 해보세요. 요번에 네. 그 도종환인가 네. 그 시가 5.18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만 네. 북한에 티벳 가가지고 네. 거기에요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쵸,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티벳 네. 사람은 인권이 없나요? 그 사람은 생명 아니나요? 근데 그 폭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종환이 함께 폭동 일으켰기 때문에 진압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북한 천안문 저 제압하는 거라든가 그 어디요 저 khmer 루즈의 캄보디아 폴포트 예. 막 사람을 3분의 1 죽여불고 막 이런 것은 괜찮은 거예요. 네, 정신 나간 거죠. 어떻게 그래놓고 뭐냐면 여기는 뭐 이태원 가지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특별법은 왜 제정했습니까? 5.18 특별법. 아니 문학의 뭐 시인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이념적으로 편파적으로 하면요 이게 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인이 그럼 되나요? DNA 자체에 내로남불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내로남불에 이게 불량한 거예요. 불량한 거. 그래서 난파 공작원이 알려주는 간첩 식별법 옛날에 우리가 20대 때 우리나라가 1980년대만 해도 못 살던 때예요. 예. 그때 내가 이제 구로공단에서 일할 때 네. 그때 이제 뭐냐면은 나 고등학교 다닐 때라든가 뭐냐 그 간첩 식별법 예. 그래서 담배값이라든가 쌀값 모르는 사람 6.25 때 행방불명 됐다가 오랜만에 나타난 사람 예. 사회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예. 그다음에 밤에 이불을 둘러쓰고 라디오를 듣는 사람 네. 아니 네. 이런 사람들이 간첩 식별법 그래서 반공 방책 그랬어요 한 4, 50년 전에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북한 간첩단을 식별하는 방법이 네.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해요. 첫째, 김정은이한테 돼지 새끼라고 욕해봐. 네. 저희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최고 저놈에 대해서 네. 뭐 이야기해봐. 네. 이걸 못하면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북한 최고 지도자가 얘기하는 주체 사상, 네. 이거에 대해서 옹호하고 찬양하는 자, 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세 번째, 3대 세습을 비판하지 않아. 네. 조선시대도 세습했는데 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재벌들이 가사 물려주는 게 세습이에요. 그게 어떻게 세습입니까? 그거는 상속이죠. 이 자기들이 번 돈을 또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랑 같습니까? 그러니까 재벌이 세습했는데 적어도 좀 세습하면 어떠냐. 그러니 뭐 그렇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와, 참. 그 다음에 후계 구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거 안 돼. 마지막으로 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북한 못 살더라가 못 먹고 살더라, 아오지 탄광이 어쩌더라, 예, 그쵸.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5대 금기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문명인으로서 좀 한심하고 좀 쪽팔리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좀 웃긴 그 댓글이 떠오르는데 네. 그 어떤 분이 자기 조카를 보면 너무 예쁘대요. 네. 너무 예쁜데 장성택도 예전에 그런 마음이었을까?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약간 충격적이었어 저는 그게. 그렇지. 장성택이가 조카니까 그 봤을 때 그렇게 예뻤을까요? 아니 네. 뚱뚱해서 들고 다니기가 팔이 아팠을긴 했는데 그냥 예뻤을 수도 있는데 네. 그놈한테 그냥 기관총으로 당해가지고 어디 시체도 온전하게 못 해가지고 그냥 들판에다가 뿌려가지고 들짐승에 먹이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 그것도 구워가지고 뿌렸대요. 먹기가 좋게. 그 요즘에 이재명이 뭐라고 하죠? 뭐 그 폐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폐륜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네. 그걸 네. 이렇게 구워가지고 잘게 찢어서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먹이로 준 거예요. 까마귀라든가 들짐승 그런 거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이제 충성 맹세를 하고 대를 이어서 충성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간첩단 아닙니까? 네. 그 지시를 받는 게 이제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한 목소리로 이제 내고 있고 지령에 대한 내용을 본인들이 목소리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문명인이 아니에요. 네. 이게 정말 걱정입니다. 근데 또 문재인이 하도 싼돈이 많아가지고 가기 전에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지금 시간이 안 남았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시 대공수사 공백 생길 것. 그렇지. 올 네. 연말이면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을 했는데 네네. 경찰도 못 오겠다고 하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간첩단 특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저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경찰에서는 정말 이렇게 수사를 할 여력이 없대요. 자기들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네.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린 것은 네. 뭐냐면 김정은의 행위에 네. 동조 해준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간첩단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죠. 정말 이런 법 걱정 안 하고 활동 열심히 하도록 도와준 거죠. 이것들이 그냥 네. 어디 군수나 시장 조그만 데 해먹고 말지 그릇도 안 되는 것들이 그냥 정치한다고 그렇게 나와서 떠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더만 그렇게 5년간 싼 똥을 정말 언제 치울까? 윤석열 대통령 고생 꽤나 하겠어요. 지금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치워도 반에 하나 네. 이번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은 아. 제가 영어 연설 했을까? 소름 끼치고 충격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그렇죠. 네. 거기 안 가고 중국 가가지고 이제 혼밥하면서 연설했겠죠 혼자. 그 연예인들도 거기 가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그 옛날 그 수다맨이라든가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그 막 사람들이 유튜버로 갈 걸요 아마. 네. 이재명 또 그런 거는 별로 안 챙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간첩단이 활개를 치는 민주노총
이 민주노총의 그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짚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노조가 정말 이 소수의 인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네. 그래서 민주노총 내에 있는 간첩단 특집 일부예요. 네. 좀 있다가 저 석고노 뭐냐면 민주노총 간첩단이 기소가 돼서 네. 공소장에 나오면은 어마무시한 자료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낱낱이 우리 네. 애국 시민 여러분들한테 북한과 어떤 민주노총의 그런 이 반 국민적 행위들을 낱낱이 고해 바칠 겁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좀 많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아마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국민노조는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입해 주셔서 국민노조에 힘이 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노조 네. 가입 ARS 가입은 1877-1665번으로 해 주시면 간단한 가입이 가능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 하면 02-7201-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좋은 소식 하나 있는데 이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이한솔 우리 앵커 이끌리다 이걸로 했는데 네. 5월 11일부터 시작했는데 쇼츠가 5월 18일부터 했는데 5월 18일부터 했는데 벌써 한 달 만에 네. 850만? 아니 지금 한 830만 정도 830만을 육박했대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조회수가 쳐주시고 나오긴 했는데 우리 이한솔 아니, 앵커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이끌리다 한번 들어오셔서 놀러 한번 오세요. 네, 근데 너라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또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올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세요. 자, 네. 하여튼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건강하고 행운이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